안녕하십니까. 소공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새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나왔던 질문들 쭉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때 이제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던 것들 이제 좀 체계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나왔던 질문들이 이제 개업에 관한 질문들이었어요. 의외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그때 많이 좀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자, 오늘 개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개업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뭐였냐면요. 입주장, 초보도 갈 수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 사실 입주장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 장단점을 알고 특징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보도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장에 대한 그 특징과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존의 일반 부동산과 입주장 처음 들어오는 건 뭐가 다른지 그거부터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주장이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입주장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입주장이란 거는 이제 아파트가 처음 지어져요. 그래서 공사가 싹 끝나고 첫 번째로 입주하는 곳, 그것을 입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장에 가면 이제 그쪽 부동산들이 쫙쫙 있어요. 아시잖아요. 보신 분들 대부분 기억할 거예요. 입주하는 아파트에 가면 부동산밖에 없더라, 상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들어가는 걸 초보가 들어가도 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자, 입주장은 이제 일반 부동산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좀 논외로 할게요. 예. 먼저 특징을 보시면요. 그때 보통 아파트 단지에 부동산 몇 개 있나요? 보통 3-4개 있죠. 뭐 많으면 5개, 6개도 있고 심하면 7, 8개, 9개, 10개도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가 상가가 초반에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한 3개가 있을 곳이다. 3개가 있을 곳이다 그러면 입주장 때 거의 7, 8개 있을 거고요. 만약에 10개가 남을 곳이다 그러면 30개가 부동산일 거예요. 네. 거의 2배 정도 잡으면 돼요. 2배 정도. 2배에서 2.5배 정도 부동산이 왕창 들어와요. 네. 부동산이 왕창 들어오고 나서 입주 때 쫙 맞추고 나면은 그다음에 상가들로 바뀌죠. 이제 뭐 세탁소로 바뀌고 뭘로 바뀌고 이렇게 쭉쭉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가요. 그래서 초반에는 부동산만 즐비하게 있고요. 나중에 부동산이 하나씩 빠지면서 일반 상가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거는 어디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부동산만 많아. 상가가 다른 게 부동산이 저렇게 많으니까 상가가 못 들어오지.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부동산을 하시면서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단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단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마무시한 경쟁. 예. 어마무시한 경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개수가 무진장 많아요. 초반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초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요. 한 단지가 뭐 1000세대라고 할게요. 여기에 만약에 부동산이 5개가 있으면 한 업소당 200세대를 보통은 케어를 하게 되죠. 산술적인 평균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200세대를 할 때에는 그냥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입주장에서는요. 부동산의 개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막 나눠 먹기 때문에 이게 후다닥 후다닥 나가 버려요. 그러면 앞에서 놓고 그냥 물건 뺏기는 경우도 허다해지고요. 이런 경쟁이 심화가 되면 반칙들을 많이 해요. 예. 굉장히 무례하고 또 그 예의 없이 그리고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삼는 곳이 입주장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정글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의 목구멍에 넘어가서 삼키기 직전 거를 도로 빼 가지고 자기네가 먹는다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계금 다 들어간 거 포기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자기네가 계약해 버리는 이런 일들을 발생돼요. 그러니까 초보가 처음 들어가면 물론 초보가 굉장히 막 비상해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초보가 들어가면 뒤통수 맞기 딱 좋은 곳이 입주장이에요. 왜냐면 날고 기는 인간들이 오거든요. 예.
입주장만 도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입주장만. 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진짜 입주장에서 더티 플레이를 해가면서도 막 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과연 초보자가 처음 시작했을 때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립니다. 예. 저도 예, 초보가 살짝 벗어날 때쯤 해서 입주장을 들어왔어요. 완전 초보는 처음 한 건 아니었고 조금 벗어날 때쯤에서 입주장에 들어왔는데, 와, 예, 짜증나는 일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이 입주장한다고 썩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입주장의 특징은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처음에 입주가 쫙 끝나잖아요. 처음에 이제 분양권 상태로 이제 전매하는 경우, 이번엔 전매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제 곧 풀리게 되면 그것도 전매가 다시 생길 거예요. 그럼 전매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세, 월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많이 맞춰요. 전월세를. 이거 쫙 마치고 나면 그 뒤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죠. 매매도 안 나오죠. 매매도 비과세 받으면 2년 넘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월세 보통 맞춰도 2년인데 이번에 4년으로 늘었지만 뭐 다시 준다고 해도 어쨌든 2년 동안 손가락을 빨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 빠는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월세만 주구장창 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나마 운 좋은 사람은 그때 상가라도 맞추는데, 초보는 또 상가 쉽게 못 맞추잖아요. 상가는 또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이 쫙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가로 바뀌잖아요. 이 부동산들이 또 장난질을 쳐요. 거기다가 상가를 저기가 소개한다고 딱 해도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초보자분들이 그곳에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손해볼 거 생각하고, 아이, 그래, 나는 월세 얼마 동안 미리 내놓고 들어갈래 라고 한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기반을 닦는 곳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나중에 들어오는 후발주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좋고요. 반대로 또 좋은 점은 권리금이 없죠. 뭐 보통 있으면 바닥 권리금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반적인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금이 굉장히 싸거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2년 동안 월세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권리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2년치 월세가 권리금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2년 동안에 손가락 빠는 시기에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와요. 아무것도, 손님 정말 없을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절망하거나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자기는 처음에 오픈하려고 열었으나 1년을 못 버티고 그냥 아유 상가 줘버리자 이러고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가 입주장 들어간다, 예, 좀 총알이 충분하다면, 예, 월세 충분히 낼 수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주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을 경우, 예, 다른 대우가 좀 있어요. 중간에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아니다 라면은 분명히 초기부터 자료들 잘 모아놓고 했으면 아무래도, 예, 후발주자보다는 낫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저는요, 초보 때는요 그냥, 예, 권리금 없는 원투룸 다세대 이런 데에서 권리금 없이 처음에 시작해보고 조금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주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시작해라, 이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입주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입주장이 정말 정글입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잘못하면 나 중개업 아예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서 조금 저는, 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괜찮아, 나 영업 쪽은 자신 있어, 해봤어, 이러신 분들은 시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은TV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사기 유형들이 있어요. 이 부동산에서 당하는 사기 유형들. 그런 걸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불특정 다수한테는 안 보여드리고요. 이 구독, 우리 그때는 비공개로 할 거예요. 비공개로 구독해서 초대된 사람만 좀 해가지고요. 확실히 이제 부동산 중개사인 분들만 좀 모아가지고요.
사기 유형, 그리고 이것이 잘못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각종 사기 유형만 알아도 그거에 대해서 좀, 예,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노출되면 분명히 그걸 악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비공개로 한번, 예, 실시간 라이브 방송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그거 참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구독해 주시고요. 예, 좀, 시간 좀 오래 봐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예, 같이 한번 날짜 잡아볼 테니까요. 그때 진짜 사기당해서 혹여, 예, 그 피해받는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